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요즘 날씨 어떠세요? 드디어 봄이 왔음을 이번 주 제가 근무하는 곳 정원에 매화나무의 매화가 알려주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완연한 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하나둘 더 피어나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다라실 출판사에서 출판한 최승호 님이 지으신 눈사람 자살 사건입니다. 눈사람 자살 사건. 최승호. 인생 연습.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 연습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사랑을 연습했고 이별을 연습했으며 결혼을 연습했다. 연습을 하다 보니 그에겐 이미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 모범 가장을 연습하기 위해 그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은 채 오로지 가정에만 충실한 적도 있었으며, 가정 파탄을 연습하기 위해 외도와 도박과 술로써 방탕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폭력을 휘두르며 집을 부술 때면 아내와 아이들이 울었으나 그 슬픔과 공포 또한 감정 연습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한 뒤에 그는 이제는 이혼을 연습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혼에 실패했다.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일처제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혼 연습이 잘 안 되자 그는 이번엔 살인 연습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벌건 대낮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청년 하나를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거기서는 별로 더 연습해 볼 만한 인생이 없었다. 그는 감옥에서 고독을 연습했고 절망을 연습했으며 허물을 연습했다. 그러다가 인생 연습을 그만두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간수들에게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을 때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죽음을 연습한다. 죽은 다음에는 인생 연습을 끝내고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라졌다.
거울의 분노. 그 거울은 무심하지 못하였다. 날마다 더러워지는 세상을 자신으로 여긴 거울은 혐오감을 참지 못하고 분노의 힘으로 온몸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일종의 자살이었다. 그러자 조각조각마다 보기 싫은 세상의 파편들이 또다시 비춰오는 것이었다. 눈사람 자살 사건.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 자신이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개미. 구덩이와 결혼한 개미가 있었다. 그는 구덩이를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이슬을 물어다가 구덩이의 목을 죽여줘야 했고 먹을 것을 부지런히 물어와서 구덩이의 배를 채워줘야 했다. 개미는 열심이었다. 태양 아래 뻘뻘 돌아다니느라 몸이 까맣게 탈 지경이었다. 해질녘이면 그는 지친 몸을 끌고 돌아와 구덩이 곁에서 잠이 들곤 하였다. 그러나 투덜거리는 소리 때문에 깊이 잠들 수가 없었다. 구덩이는 늘 투덜거렸다. 구덩이는 밑빠진 구덩이여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던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밑빠진 구덩이가 어떻게 만족을 느끼겠는가? 구덩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구덩이는 4개의 구덩이를 낳았다. 모두 밑빠진 구덩이들이었다. 애기 구덩이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개미는 자신이 구덩이 가족의 가장이 되었으며 책임이 막중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더 부지런히
뻘뻘뻘뻘 돌아다녔다. 큰 먹잇감을 물고 올 때마다 그의 이빨은 강해지곤 했다. 턱도 점점 튼튼해졌고 날마다 서둘러 걷다 보니 걸음걸이도 뛰는 듯이 빨랐다. 먹이를 구덩이들에게 빨리 갖다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는 굶기가 일쑤였다. 배가 항상 홀쭉했고 허리가 끊어질 듯 가늘었다. 그렇지만 개미는 자신의 고생스러움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고 나올 눈물 한 방울 없었다. 딱딱한 개미의 눈알, 개미의 고독한 표정. 오늘도 개미는 구덩이를 위해 일을 한다. 개미는 작지만 힘이 세다. 비누로 만든 교회. 비누로 만든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비누 거품을 일으키며 죄의 때를 씻을 수 있었고 난장이처럼 키 작은 성자들은 기꺼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처럼 점점 녹아갔다. 교회는 갈수록 닳아 작아졌고 나중에는 죄와 함께 사라졌다. 교회를 돌로 지은 뒤부터는 죄의 때를 씻으러 가도 온몸이 쓰라리기만 했다. 교회를 돌로 지은 뒤부터는 죄의 때를 씻으러 가도 온몸이 쓰라리기만 했다. 키 큰 성직자들은 근엄했다. 그들은 도리교회의 석상들처럼 서 있었다. 갈수록 도리교회는 기암괴석들처럼 불어났고 나중에는 폐허가 된 공중 목욕탕처럼 관광객들이 찾는 텅 빈 명소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말하였다. 비누로 만든 교회의 시절에는 성자들이 있었으나 도리 교회에는 성직자들만이 있었다고.